안녕하십니까. 강남 YBM 명품 토익 라이언쌤입니다. 자, 독해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좀 더 빨리 공부를 답의 접근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다시 숙지를 한 다음에 독해로 접근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독해 문제 이제 하나씩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15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토익은 말이죠. 그 회사건 어떤 행사건, 어떤 기계건, 사람의 어떤 이력서에 대한 후보군이건 간에 이런 것들이 다 못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잘해요. 그래서 그게 뭐 나는 모두 하고요, 뭐 수출도 하고요, 어디도 하고요. 우리 행사는 모두 하고요, 모두 해주고요. 뭐 그런 것들이 독해 지문에서 이렇게 자랑거리, 컴마, 뭐 이렇게 엔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독해의 정답으로 다양한이라는 그 단어로 이제 표시를 해서 정답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시험을 볼 때마다 거의 매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assorted부터 시작해서 a couple of men이라는 그런 단어로 정답으로 꼭 매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 꼭 한번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토익에서는 항상 problem이 이제 보통 보기에 나오지만은 그 problem이 항상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독해 지문에는 poor condition, 그 다음에 damaged, 그 다음에 torn, 그 다음에 cracked 이런 단어들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바탕으로 토익에서 problem이 나온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토익에서는 이렇게 annually, monthly, weekly.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매월, 매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토익에서 매년, 매주, 매월로 들어가는 것들이 독해 지문에 나오면은 보기 지문에는요. 정기적으로 라고 들어가는 녀석들이 정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regularly라든지 periodically 이게 나중에 또 위아래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지고 기억을 해보자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하단에 제가 지금 적었다시피 periodically, regularly 꼭 정답으로 나오는 그런 녀석들이니까 이러한 녀석들이 그 토익에서 사전 배경적인 지식으로 꼭 정답으로 나오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는 시간입니다. 자, 토익에서 유명한 명서는 안 나오면은 토익 시험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매월 나오는 독해죠. 예를 들면은 꼭 어떤 유명한 장소 혹은 거기에 관광으로 관련된 내용이 뭐 well known, noted, recognized, top 그 다음에 expert, famous, celebrated 이런 단어들이 꼭 정답으로 보기에 famous란 단어로 나오는 경우도 아주 그냥 보면 그냥 매월 나오는 거죠. 그렇죠? 꼭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라 라는 맥락입니다. 오히려 공식 20번 같은 경우는요. 토익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책임, 업무, 뭐 responsibilities, duties 그 다음에 여긴 적진 않았지만은 obligation이라는 단어들이 오히려 LC에서는요, 태스크로 재표현돼서 정답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독해에서는 예를 들면은 project, 뭐 presentation, assignment 이러한 것들이 여기 보이는 duties라는 그 단어와 함께 그 다음에 더불어서 work라는 단어도 꼭 시험에 재표현으로 정답으로 되게 잘 나오는 케이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project, 모든 assignment 뭐 심지어 뭐 report 이런 건 다 task 그다음에 work 뭐 이제 part 5, 6에서 구별해서 시험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은 task는 셀 수 있는 가산이고 work는 일로 해석될 경우는 불가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물론 work는 가산으로 들어갈 때는 작품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력서는 꼭 나오지라는 맥락의 필수사항에서 mandatory, necessary, required, essential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자격 조건에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이 단어. 우리 회사는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요.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 꼭 필수사항으로 들어가는 그런 맥락의 그 필수사항이라는 단어가 mandatory, necessary 뭐 이런 단어 기타 등등 같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아래 공식 22번을 보시게 되면은 preferred but not necessary, 그 다음에 helpful but not necessary, plus 이런 것들은 토익 시험에서 볼 때 여러분들 굳이 말하면 우대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점,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도 굳이 뭐 차이는 없다는 거, 그런 맥락이고,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내려가서 공식 24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식 24번. 토익에서는요, 다음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은 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꼭 웬만하면은 마지막에 먼저 문제를 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난 문제가 보통 처음에 나오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고요. 요새 근래 좀 많아졌고요. 난 문제가 보통 마지막에 있건 뭐 첫 번째 있건 중간에 있건 할 것 없이 토익 시험에서 그런 난 문제가 만약에 처음에 나왔을 경우라 하더라도 웬간하면은 마지막에 먼저 푸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유인즉슨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일일이 다 전부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를 다 풀다 보면은요, 난 문제 같은 게 자동적으로 맞는 것들이 소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 문제가 처음에 있건 마지막에 있건 간에 꼭 마지막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그 전략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식 26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공식 26번은요, 토익 시험에서 꼭 독해 지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밑줄부터 해놓고 보세요. 100만 프로 답의 근거가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기에 보였던 것처럼 뭐 please란 단어부터 시작해서 want란 단어까지 무조건 독해 지문을 하다마다 있는 게 아니라 나오면은, 그런 독해 지문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쫙 밑줄을 해놓고 우선은 보시라는 거죠. 왜냐면은 꼭 이러한 단어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문제에 답의 근거가 되게 잘 나오니까 심지어 어떻게 같은 단어로도 답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들어가시면 되게 편하겠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공식 27번 이거 말고요. 제가 공식 28번부터 이제 같이 조금 가도록 할게요. 자, 토익에서는요, 사람 이름 가지고 되게 장난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판매자가 예를 들면은 노아 메이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 구매자가 테리 청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독해 지문에 뭐 생략은 하고 마럴이, 그죠, 모델명이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명이 이렇게 딱 되면은 먼저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모델명하고 가격으로 딱 봐서 이 그 문장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예를 들면은 그래서 메이어스가 그 상품을 팔기로 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죠? 독해 지문을 딱 한 10초 정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당연히 메이어스가 그 상품을 팔기로 한 걸로 딱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짤막한 것들이 단일 지문으로 나올 때 정말 시험 장소에서 가면은 사람 이름 가지고 숫자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 가지고 좀 말이 긴 건지 아닌 건지라고 들어가는 그런 문장으로 정답 고르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사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상품명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 가격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가지고 독해 지문이 매월 나온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아셨죠?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중 지문으로 살짝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중 지문. 예를 들면 지문 첫 번째 베를린 테크놀로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ssociation would like to offer our members special discount. 그래서 협회는 우리 회원들에게 특별한 할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독해가 이제 두 번째 독해 지문이 떴다고 칩시다. 독해 두 번째 독해 지문에서 I'm very pleased with the special offer. special offer는 참고로 할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할인 받아서 되게 기쁘고요. 그래서 사고자 합니다라는 맥락의 독해 지문이 떴어요. 당연히 독해 2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얘가 지금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해 지문은요, 이제 이중 지문, 삼중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독해를 여러분하고 이제 하루에 하나씩 진행할 때 미리 강조를 엄청나게 하겠지만은 이중 지문도 그렇고 삼중 지문도 그렇고 거의 두 번째 독해 지문, 이중 지문의 두 번째 독해 지문, 삼중 지문의 세 번째 독해 지문은 꼭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인 걸 각인을 하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셨나요? 물론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고 혹은 세 번째 읽고 차근차근 읽어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독해가 이중 지문에서는 두 번째, 삼중 지문에서는 세 번째 독해 지문이 이게 어떤 그 맥락으로 통해서 마지막 이게 그 결론은 이렇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 뭔가 지금 행사에서 협회에서 할인을 제공하고요. 할인 대상은 회원이고요. 라는 맥락을 처음부터 쫙 읽었어요. 근데 막상 결론은 나는 할인을 받아서 기쁘고 그래서 뭘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위에 바탕으로 뭔가의 그 내용을 읽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지금 회원이고 할인을 다 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은 이게 연계 지문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문제를 정말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답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she is a member of Berlin Technology Association. 얘가 바로 여기 협회 회원이다라는 맥락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알고 들어가시면은 엄청나게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 독해 지문이 사실 뭐 되게 좀 길어요. 긴데 제가 지금 맥락이 되는 키 문장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사전 배경 지식으로 이거 알고 들어가면은 대단히 좀 접근이 빠르다는 것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짤강은요. 이중 지문에서 좀 키워드를 좀 키포인트를 갖도록 할게요. 이중 지문 마지막 독해 지문부터 읽자. 삼중 지문도 마지막 독해 지문이 웬간하면 다 결론이에요. 결론이기 때문에 알고 올라가면 되게 좀 편하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시간 보냈고요. 오늘 짤강, 오늘은 배운 내용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았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숙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